자, 일단 요거 풀이해주는 건 영상 안 찍을 거야. 또 이따가 라센 질문 받는 거고 찍을 거야. 잘 가야 돼. 자, 일단 이걸 구하세요. 14를 양변에 2를 곱하고 양변에 자, 양수 2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하면 자, 넘기면 이렇게 바뀌죠? 자, 그다음에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돼? 마이너스 14로 나눠줘야지만 좌변이 x밖에 안 남죠? 자, 그럼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바뀌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것을 만족하는 해의 최대값이래요. 자, 또 나왔다. 등호가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최대값을 물어봤어. 왜 최대값일까요? x가 손바닥보다 작던지 같대. 그러면 작던지 같은 범위에서는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럼 그 가장 큰 게 반드시 누가 돼야 되냐면 얘야, 얘. 이게 최대값이에요. 그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돼. a-28은 마이너스 14 넘기고 a는 30, 42. 자, 1번이라고 가지고 그냥 나오지. 자, 그래서 파란색 네모친 거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3번. 자, 부지런히 걷자. 오늘은 뒤에 저 책을 얼른 해야 돼요. 자, 4번도 많이 풀리는 거라고 했던 거죠. 자, 무슨 유형이야, 이거? 정수의 개수 주어진 문제지? 자, 이 문제도 위에 써있죠? 라센 510번과 똑같다. 유사하다라고 써있죠? 자, 아마 이거 찾아보면 정수의 개수 유형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맨 처음에 뭐 했어? 자, 일단 질문 문제 보자. 정수의 개수 주어져 있는 문제 풀 때 가장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였지? 뭐를 그리라고 했지? 수직선 그리라고 했지? 자, 근데 수직선을 그리기 앞서서 해야 되는 건 주어진 식을 일단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빨리 계산해보자. 분수니까 양변의 분모의 최소 개수인 11을 곱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4 괄호가 되고 3 괄호가 되죠?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요. 자, 분배해서 계산하면 8x 빼기 9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a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좌변 우변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자, 3a가 x지 x 미안해. x근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a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해는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였어? 저 해를 수직선에다가 그리는 거였지. 자, 저 수직선에다가 해를 그리려면 이 화살표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빵꾸고 작다 방향이잖아. x가 특정 숫자보다 작다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꺾이는 화살표를 그려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이 빵꾸 뚫린 숫자가 어디 찍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숫자에 찍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따라서 스타트 화살표가 스타트 끊는 숫자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a라는 곳에 찍혀야 된다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다고. 이제 이걸 수직선에다가 그려서 자,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지금? 자연수가 존재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야? 이 화살표 범위 안에 자연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어떻게 그려야지만 자연수가 없을까? 어디다가 놔야 돼요? 이거 몇 번 푼 거니까 바로 한다? 시행착오 안 한다? 빵꾸가 여기 쓰면 돼, 안 돼? 1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안 되지. 자, 자연수 들어가면 안 된다 했으니까 이거 다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살표를, 자, 빵꾸를 왼쪽으로 움직여서 여기다가 배치하면 돼요, 안 돼? 이젠 되죠? 되죠?
자연수가 안 들어가죠. 자, 그러면 딱 나왔다. 마이너스, 자, 이 빵꾸 뚫린 숫자의 정체가 얘잖아, 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a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1보다 크면은 돼요. 1보다 크면은 1이 범위 안에, 숫자 1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안 되죠. 그래서 1보다 큰 건 안 되고 1하고 같은 건 돼. 그래서 1보다는 1하고 같은 거 돼. 그러면 1보다 작은 거 되나요? 1보다 작은 곳에 그리는 건 되나요? 지금 그린 두 개의 화살표는 범위 안에 자연수가 있나요? 없죠? 그럼 문제 없죠? 이거랑 이거 다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하고 같던지 더 작은 쪽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거 두 번은 좀 지워야 되죠. 이 표기가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A의 범위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A가 넘기면 5가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 넘겨주면 부등호 바뀌죠. 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번엔 크거나 같다잖아. 얘보다 크던지 같대. 그럼 이번엔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누가 최소값이야? 이 녀석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3분의 5가 몇 번에 있냐? 3번에 있죠. 자, 필기하고. 자, 가져보면 다음 거. 참 어려운 거 물어봤네. 어? 샤프심이 없어? 자, 던질게. 자, 다 적었지? 보자. 14번은 뭐가 문제일까? 4-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자, 그때 다음 식의 해를 구하세요라고 했네. 자, 일단 이걸 일단 계산 좀 먼저 해보자. 주어지식. 어디까지 계산할 수 있냐? 6x를 좌변으로 넘기면 자, 이렇게 되고 3a를 넘기면 이렇게 되죠. 자, 왜 이렇게 정리했어요? 해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x는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자, 근데 요거를 좀 보시면 2a 마이너스 6 맞죠? 마이너스 6? 3a 마이너스 9 맞네? 자, 그럼 잘 봐. 이거를 넘겨야 돼.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문제는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알아야지만 부등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알 수 있는데 모르지. 엎드려 있지 말고 잘 봐.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의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누구를 써먹냐면 위에 있는 식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조건이잖아. 유나야 엎드려 있지 마. 자, 그럼 계산을 보자. 마이너스 2a면 자 넘기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6이 되죠. 유나야 엎드려 있지 말라고 했는데 학교 다니기 힘든 건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응? 다 그런 시절 겪는 거고 얘기했잖아. 니네 이제 뭐 유나는 학교 가고 이제 딴 애들은 안 가는 거 같은데 유나는 이번 주가 힘들 거야. 학교를 갔다 왔으니까. 그치? 일주일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달, 최소 3달까지는 좀 겪어야 돼. 니네 적응 기간이 내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랬죠. 학교를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한 학기 동안 이럴 수도 있어. 공부에 지장이 생긴다고.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잖아. 알았니? 영상 찍어주는 게 그게 이유는 아니야. 물론 그렇긴 한데 얘네가 선생님이 바라는 거 아니 뭐
적응하다가 힘들고 졸리고 하면은 뭐 예원이가 저번 시간에 빠진 것도 내가 이해가 된다고. 너무 힘든데 학원 가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하루 쉰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대신에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줬으면 잘 보고 해와야죠. 그것까지만 하면 돼. 뭐 그렇다고 학원 선생님 계속 찍어주니까 나 이거 오늘도 안 갈래. 이건 또 잘못된 거야. 알았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엄마랑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어쩌다가 한번 하루 빠지는 거는 괜찮단 말이야. 근데 그게 버릇되면 안 돼. 예원아. 알았지? 버릇되면 안 돼, 이거. 계속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럼 괜히 사람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동물이야. 느슨해지면은. 그러면 학원 안 다녀요, 나중간에. 1학년들 중에 학원 안 다니는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더 심해졌어. 안 보내. 학원 안 가는 거야. 엄마들이 안 보내는데. 이게 왜 그러겠어? 느슨해진 거지. 물론 그렇다고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학원을 무작정 들이미는 것도 잘못된 거는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는 방역소독 맨날 해. 아침마다. 선생님도 마스크 계속 쓰고 있잖아. 니네 앞에서 내가 마스크 잠깐이라도 내린 적이 있니? 선생님 니네 앞에서 물 마신 적도 없잖아.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는 거야. 저쪽 휴게실에서. 휴게실이라 보기도 그렇고 저기 창고인데 저기에서 선생님 물 잠깐 마시는 거야. 그래서 니네 앞에서 마시면 피해가 될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노력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 알지만 좀만 참고 해봐. 그런 것도 니네 훈련이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이런 게 많이 다른 거지. 알겠죠? 초등학생은 부모님한테 힘들어 뗐으면 받아주셔.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근데 중학생은 그러면 안 돼, 사실은. 안 그러려고 니네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중학생 됐잖아요. 학교 다니고 있잖아. 조금만 노력해봐. 할 수 있어. 다 적응 다 했고 니네 선배들도 그런 과정 겪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6개월 지나도 적응 못하는 애들도 있다니까. 6개월 내내 자요. 힘들어 죽겠대. 적응이 안 된대. 온라인 수업이 훨씬 편하대.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유나는 이번 주 가는 거 학교 하루하루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하루하루 가면서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뭐 일주일 만에 되겠냐 싶지만은 원래 좀 다 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죠. 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거 다 이해해. 선생님도. 나도 살아봤잖아. 중학생 때. 선생님도 3, 4개월은 힘들었어. 학교에서도 잤어. 난. 피곤해가지고. 아침부터 자더라고. 서 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기억나? 선생님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을 할 거야. 단 니네는 뭐를 조심해야 돼? 온라인이 편한 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러면 학교를 가기 싫어하게 되고 적응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학교 가는 게 중학교 체험학습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힘들지만 조금만 노력해봐.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풀어볼게. 그럼 정리하면 A가 양변에 마이너스 1로 나눠줘야 되니까 부등호 바뀌죠. 바뀌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하나 뭔가 찾았어. 그럼 이걸 이용해서 노란색 밑줄 친구의 범위를 한번 찾아내보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가 3보다 작은 녀석이면 노란색 밑줄 친 녀석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부호가 어떻게 돼요? 물론 이거 숫자 감각으로도 때려 맞출 수 있어요. 3보다 작은 애 대입해도 되기는 해, A에다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A가 3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해서 자, 니네가 부등식 처음 공부했을 때 특정 문자의 범위를 이용해서 다른 식의 범위 찾아나가는 게 첫 번째 앞에 유형에 있었다고. 내가 부등식 개념 설명할 때 첫날에 얘기했던 거야. 자, 이거요. A의 범위를 이용해서 2A-6의 범위를 찾아내는 거야. 부등식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팁을 줬지. 간단한 식에서 복잡한 식을 계산할 때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하는 게 편하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먼저 곱하고 양변에다가 6을 빼요. 그럼 2A-6이 되고 6에서 6 빼면 어떻게 돼? 0이지. 자, 아까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안 바뀐 거고 더하기 빼기는 부등호 안 바뀌니까 그대로 오른쪽으로 입 벌린 거야. 자, 봤더니 2A-6이 만들어졌죠. 부호가 뭐야? 0보다 작다니까 음수네. 이렇게 찾아야 돼, 원래. 알았죠? 항상 수학 공부는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얘들아. 근데 이게 애들이 훈련이 잘 안 돼. 왜? 이 방법을 나만 알고 있겠냐?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다 안다? 근데 알려줘도 애들이 안 받아들인다? 왜? 귀찮거든. 그냥 숫자 대입하면 나오거든. 이 얘기야. 그냥 3보다 작은 숫자 대입해라. 0 있죠? 0, 0, 0.
여기다 0 넣어보세요. 그럼 0 빼기 6 되니까 음수지. 이렇게 계산한다니까? 물론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는 이래도 돼. 왜? 시간 절약을 해야 돼서. 하지만 기본적인 연습도 안 돼 있고 그렇게 빨리 계산하는 것만 훈련돼 있으면 공부가 안 되지. 반드시 선생님처럼 식을 표현해야 돼. 식으로서 계산을 해줘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나중에 계속 나온다, 부등식은. 자, 그럼 마이너스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자신있게 계산할 수 있죠. 음수 넘겼으니까 부등호 바뀌고 2a-6, 3a-9 이렇게 되지. 부등호 바뀌었지? 자, 근데 뭐라 했어요?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보면 분모가 2로 묶인다? 분자는 3으로 묶인다? 자, 계산되는 거 알겠어? 그랬더니 날라가요. 자, 그래서 남은 숫자가 뭐가 남았다? 2분의 3만 남았지. 자, 따라서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몇 번이에요? 2번인가 보면 답이 그렇죠. 자, 됐죠? 어려워할 만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공부하라고 반드시. 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부등식은 나중 가서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 네, 이 샤프심이랑 이 샤프랑 안 맞아요. 안 맞아? 네. 두께가 안 맞는 건가? 네. 그럼 몇 밀리인데? 0.3mm. 샤프가? 네. 아이고야. 어떡하지? 나 볼펜으로 써야 되겠는데 오늘은? 볼펜으로 쓰자는 거야. 어쩔 수 없게. 그냥 샤프 씨만 자리해놔. 샤프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네. 샤프 씨는 가는 게 있구나. 몰랐네. 자, 봐 적으면 20번.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네요. 자, 보자. 이거는 한 문제인데, 20번이지? 잘못 봤다. 잘못 봤네. 자, 20번. 잘못 봤어. 자, 다음 식의 해가 저렇게 됐다. 그럼 일단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x가 해가 주어져 있죠? 일단 이거 계산해 보려거든. 뭔가 특징이 있겠지? x 좌변으로 넘기면 ax 빼기 x니까 개수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마3 넘기면 뿔3 되니까 4 됐죠. 자, 또 나왔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야. 번호, 부호를 몰라. 근데 해를 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 해를 구했더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지. 자, 그 말은 x 앞에 개수의 부호가 반드시 뭐가 된 거야?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음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넘겨. 그러면 a-1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똑같이 답이 나왔지.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녀석이 음수라 했으니까 a-1이 음수인 거고 굳이 계산하면 -1을 우변으로 넘겨서 a가 1보다 작구나 이런 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해를 구체적으로 구한 건 아니지만 조건은 찾았잖아. a가 1보다 작네. 그럼 저걸 이용해서 다음 식의 해를 구해보자. 자, 이건 해볼 만한 문제야 사실.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 틀린 거 내가 해준 건 다 오답 써야 돼. 알죠? 풀게요. 어떻게 하면 돼? 전개부터 해야지. 2ax. 자, -2 더하기 5니까 플러스 3이고 2x 마이너스 1이네. 2x 자변으로 넘기면 2a-2x. 자, 그리고 3을 넘기면 -4 이렇게 되지. 그렇지? 자, 또 나올까? 또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보자. 같은 문제야. 야, a가 3보다 크다는 걸 조건을 찾았어. a가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찾았어. 내가 새롭게 계산하고자 하는 이 녀석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계산하고자 했던 이 녀석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주어져 있던 내가 찾아낸 조건을 이용해서 새로운 녀석의 부호를 찾아낸 거지.
새로운 녀석의 부호를 찾아내는 거지. 똑같은 거야. 자, 따라서 나 계산한다. 사실 요거는 굳이 얘기를 하면 아까 것도 좀 비슷했는데 이거 사실 2로 묶이죠? 한번 써볼까? 2로 묶으면 이건 해도 돼. 자, 그럼 양변을 2로 나눠.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자,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 계산해도 상관없다고. 아무거나 해도 돼. 자, 근데 이거 너무 쉬운 거 뭔지 알겠어요? A-1의 부호를 알고 싶은 거야. 누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잘 봐라. 뭐 하면 돼요? A의 A의 범위를 이용해서 A-1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럼 뭐만 하면 돼? 양변에 빼기를 하면 되는 거 알겠죠? 좌변 1 빼고 우변 1 빼면 1 빼기 1이니까 0 되지. 자, 더하기 빼기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니? 이해됐니? 자, 물론 간단하게 하는 건 1을 그냥 좌변으로 넘기면 A-1이 그냥 만들어지기는 해. 알겠죠? 자, 근데 이게 전에 니네 반에서 수업하다가 있던 일은 아니고 작년에 하나, 재작년에 하나 등식의 성질 관련된 얘기를 애들하고 하다가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이야. 해구할 때 이거 어떻게 해? 3을 우변으로 넘기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근데 내가 얘들한테 하다가 이 질문을 했어. 야, 이거 왜 넘기면 부호가 바뀌어? 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이 한 명도 대답을 못하더라고. 근데 지금 계산한 거 어떻게 하는 거야? 3을 넘기면 빼기 3이 되니까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맞지? 왜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 알아? 허허, 큰일 났네.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아니, 그러면 이거 넘기면 왜 2분의 4라고 계산해? 2를 넘기면? 이제 답 이렇게 되잖아. 왜 이렇게 계산해?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걸 모르는 거야, 지금. 왜 더하기 빼기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고 이건 곱하기잖아. 이 곱하기잖아. 그럼 2를 넘겼더니 이거 나누기이지. 4 나누기이잖아. 왜 곱하기를 넘기면 나누기로 바뀔까? 왜 그런지 알아? 지금 계산한 두 가지 성질이 등식의 성질이지? 야, 등식의 성질 배웠던 것대로 해봐. 등식의 성질이 뭐였어요? 더하기 빼기에서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등호가 성립한다잖아. 자, 이거 혹시 니네 알아야 돼, 이거 원래. 니네는 계산하는 기계가 아니야. 물론 계산 연습은 해야 되지만 원리 없이 기계적인 계산을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공부가. 자, 이거 잘 봐.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알아야 된다. 니네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서 이거 공부하는 거잖아. 꼭 알아야 돼. 등식의 성질에 의하면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이 등호가 성립하잖아요. 이거나.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 빼기 3이니까 좌변은 뭐만 남아? x만 남지. 우변은 1 빼기 3이 됐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네가 원래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어. 됐니? 들어가. 원래 이렇게 공부했다고. 근데 매번 양변에다 이렇게 숫자 쓰는 게 번거로우니까 공식화한 거야. 왜? 더하기를 없앨 수 있는 건 빼기잖아. 맞지? 더하기를 없앨 수 있는 건. 그러다 보니까 빼기를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산을 해버렸더니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됐어? 없애고자 하는 녀석의 부호 반대를 더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니네가 공식화했냐면 플러스를 이항하면 마이너스로 바뀌어라고 공부했다. 이게 계산이 편하니까. 근데 니네는 이거 결과만 외우고 있는 거야. 답은 나오지 당연히 몰라도. 근데 문제는 본질적인 걸 모른다고. 등식의 성질이잖아. 그냥 얘도 해봐. 니네 왜 이렇게 계산했어? 등식은 양변에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도 등호가 성립한대. 그러면 x만 남기고 싶은 거잖아. 2를 없애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 2로 나눠. 2로 나눴더니 좌변은 a가 날아가죠 당연히.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됐어요? 곱하기 2였던 게 나누기 2로 바뀌었지. 없애고자 하는 등식의 성질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곱하기가 나누기로 바뀐 거고. 근데 매번 이렇게 양변에다가 숫자 쓰는 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그냥 공식화한 거야. 곱하기로 엮여있는 건 이항하면은 나누기로 바뀐다.
암기하고 알아야 돼 이거 얘들아. 알았어? 공식만 딸딸딸 암기하는 게 뭔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공부 더 재미없다 하는 거야. 원리는 알고 공부해야 돼. 수학은 항상. 중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이거 니네 중1이니까 해준 거야. 자, 이것도 2학년부터 똑같아요. 그래서 1 넘기면 마이너스 되는 거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알겠죠? 똑같이 알아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알았어. 노란색 밑줄 친 게 음수죠? 음수잖아. 0보다 작다. 자, 따라서 저 노란색 밑줄 친 거 넘기는 과정상에서 부등호 방향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됐음?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더 안 되네. 몇 번이지? 1번인가 보다, 답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요. 자, 요거까지 일단 다 적으면 라센 질문방. 자, 프리뷰부터 우리 했어야 했어요. 일차 부등식 프리뷰부터 했어야 됐어. 정리하고 나서 책 좀 찾아봐. 자, 프리뷰 질문할 거. 없니? 저번에 했었나? 다 질문 받았냐? 이거 했다고? 저번에 다 했다고? 어? 아, 질문을 받았다고? 네. 그래? 아, 유나한테 숙제를 안 해왔었나? 아, 그렇구나. 넌 어떻게 된 거야? 아, 너 결석했지, 저번에. 자, 넘어가자, 그럼 일단. 그럼 B단계, 활용 B단계. 질문할 거. 자, 저번에 아마 정가, 원가, 전까지 유형 7번까지 내줬죠. 564번까지. 자, 질문할 거 이렇게 얘기 좀 해보자. 일단 여기 나 활용 단어는 선생님이 식만 세워주고 계산을 안 해준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연습형이니까. 그치? 자, 질문한 것도 식만 세워줄 거야. 계산을 안 해줘. 니네가 해야 돼. 자, 질문할 거. 프리뷰는 좀 이따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고. 내가 그 영상 올려준 거에 프리뷰 질문 받는 것도 있지 않았니? 있었지? 그럼 다른 거 틀려. 다른 것도 있어? 그럼 나 개인 질문으로 하자. 지금은 하지 마. B단계 물어볼 거. 없음? 은수 없음? 네. 없어? 그래? 대원이는? 없어? 다 했어? 할만할 것 같아? 지금 해보려고 그냥? 아니 다 붙였어요. 다 고쳤다고? 유나는? 다 고쳤어? 아 그래? 그러면 뒤에 한 유형 한두 개만 풀고 쉬자. 앞부분이 난이도가 안 어려워서 그런가 잘 풀었네 생각보다. 자 그러면 여기 좀 펴보자. 8번 유형 펴보세요. 정가 원가에 대한 문제라고 나와있죠. 자 요거 별표 쳐야 돼. 돈 계산 문제야. 이거 애들이 정말 잘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자 정가 원가 유형은 1차 방정식 활용 때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이 좀 활용이 잘 안 돼 있었던 사람은 계속 못해요. 근데 식도 그렇고 식 세우는 방법도 그렇고 똑같거든? 차이점이 전혀 없어. 자 일단 이것만 하고 쉬겠다고 한 이유는 거기 있는 공식이 내 그따위로 만들어진지를 좀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자 아무래도 처음 이해할 때는 숫자 계산으로 통한 이해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쓸 건 없다 이해만 하면 된다. 거기 써있는 공식 설명해 주는 거다. 자 일단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이 네오박스에 써있는 공식을 혹시 처음 보나요? 기억이 전혀 없나요? 잠깐 봐봐. 이거 본 기억이 전혀 없다. 기억은 조금은 나? 전혀 안 나?
잘 모르겠어? 이거는? 전혀 기억 안 나? 나겠나? 조금은 나? 아니 이거 외웠냐 안 외웠냐 물어본 게 아니야. 하긴 했어 니네 이거. 자 봐봐.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얘들아 내가 지금 말한 거를 질문 던져보고 니네 머릿속에서 계산이 바로 팍 될 거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가 한 달에 10만 원의 용돈을 받는다고 쳐볼게. 맞네. 자 물론 니네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긴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이런 경우도 있었어. 예전 1학년에 시험을 다 봤기 때문에 보통 엄마들이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10만 원, 너 용돈 10만 원이잖아. 이번에 너 중간고사 가서 수학만 놓고 얘기하자. 수학 성적이 90점을 넘었다. 90점 이상 나왔다. 그럼 너 용돈 10% 올려줄게. 10% 올려줄게. 계산해봐.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90점을 넘었으면 90점 이상 나왔으면 그 다음에 받을 용돈 얼마냐? 얼마야? 아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빨리 대답해. 얼마야? 10만 원에 10%가 얼마냐고. 만 원이잖아. 퍼센트 알지? 아니 이것들아 대답 좀 해줘. 할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할까? 10%를 더했다고. 그럼 11만 원이지. 맞니? 근데 왜 이렇게 계산했어? 10%가 얼마야? 만 원이죠. 그럼 니네 머릿속에 계산한 걸 식으로 표현해볼게. 자, 10만 원에다가 10%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10만 원에 한글로 쓸게 그냥 한글로 10%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10이잖아. 이걸 곱한 거 아니겠어요? 퍼센트 개념은 우리 아니까. 그랬더니 10만 원 더하기 만 원이 돼서 11만 원이 돼요. 맞지? 그럼 금액이 올랐죠? 자, 그럼 이건 인상했을 때 금액이잖아. 어떤 물건의 가격에서 봤을 때 금액을 올렸을 때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다는 건데, 그럼 이거를 이제 공식화해볼게.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용돈이라고 생각해봐. 네 용돈이 A1이야. 얼만큼 올렸어? 10% 올렸지. 10%도 특정 숫자라고 시구하지 말고 그냥 A1을 B% 금액을 올렸으니까 보통 그런 걸 인상한다고 부르죠. 깎는 건 인하라고 부르죠. 맞죠? 그럼 그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봐. 이게 A1이고 이게 A1이야. 그렇지? 자, 그럼 이걸 계산했더니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똑같은 숫자가 있으니까 뭐도 가능하냐면 묶을 수도 있어. 그러면 10만 원 묶으면 1이고 1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은 이렇게 되죠. 묶을 수 있지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공식화 하겠다고. A1, 이 사람 용돈 A1이야. 몇 퍼센트 올렸대요? 2% 올렸대요. 그럼 10%에 해당하는 10이 이 분자에 있는 숫자죠? 자, 따라서 공식이 만들어져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잘 봐. 네 용돈에다가 괄호치고 1 더하기 100분의 퍼센트 써주면 돼. 이게 공식이야. 그 책에 써있는 거야. 간단한 니네가 머릿속에 계산했던 그 원리를 식으로 표현해서 공식으로 만들었을 뿐이야. 이거는 문제집에 나오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문장제 문제 애들이 잘 못하는 이유, 상식적인 선에서 식을 못 세우기 때문에. 원래 상식이라는 게 기준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원래 초등학교 때도 이거 공식해서 외워 이런 적은 아마 없을걸? 내가 초등학생을 안 가르쳐서 사실은 잘 몰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를 외워서 공부하진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니네가 식을 만들어내야 돼. 왜 파란색이 만들어지는지 과정 설명해 준 거야. 자, 그러면 슬픈 일이 뭐가 있어요? 90점을 못 넘으면 10%를 깎겠대, 용돈을. 자, 90을 못 넘었어. 그래가지고 10%를 깎았어.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 계산해봐. 얼마야? 이 사람이 그 다음 달 받아야 될 용돈은 9만원 까면 되죠. 그렇죠. 9만원 계산하자. 그렇지? 자, 그러면 계산했어. 이건 식으로 표현해볼게. 네가 9만원이라고 대답한 이유는 10%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10만원에다가 10%를 곱하고 그걸 뺀 거 아니겠니? 자, 그래서 9만원이 나온 거지. 그럼 이걸 또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볼게. 위에랑 똑같아요. 10만원으로 묶어. 10만원으로 묶으면 1-100분의 1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잘 보시오. 10만원은 뭐야? 네 용돈. 10%의 10은 뭐야? 분자에 있는 숫자. 이렇게 된 거야. 공식화 해볼게. 자, 이 사람이 A1의 용돈을 받는데 시험을 못 봐가지고 10 자, B 프로
깎았어요. 인하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A 괄호 열고, 자, 왜 A라고 썼어? 이 사람이 원래 받는 돈이 A1이었잖아. 자, 위에 거 봐봐. A1 받았는데 시험을 못 봐가지고 10% 깎았어. 10% 깎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 자리에서 미안 10만 원에다가 A 집어넣고 10%에 해당하는 그 퍼센테이지 숫자, 그 10의 자리에다가 뭐를 쓰는데 B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100분의 B라고 되는 거야. 자, 그럼 파란색, 밑에 있는 파란색은 무슨 식이에요? 깎았을 때 식인 거야. 할인이라고 그러죠. 얘는 인상했을 때 식인 거야. 자, 해결이 됐냐? 그럼 정가 원가식은 이게 두 개가 다야. 더 없어. 근데 이렇게만 외우면 애들이 공식에 대입을 못해. 첫 번째 이유. 내가 얘네들한테 비유상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그 네가 받는 용돈이라고 얘기했지만 용돈도 물론 의미상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이거 많이 적용하는 건 물건 가격 갖다가 계산한다고. 그럼 생각해봐. 보통 애들이 A를 원가가 10만 원짜리였는데 10% 올려가지고 11만 원이 됐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 뭐라고 했어요? 10만 원짜리에다가 10% 이익을 붙여가지고 11만 원에 팔았다고 생각을 할 거야.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한 거에 따르면 10만 원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원가야, 원가. 11만 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정가야. 야, 그럼 이 사람이 10만 원짜리를 11만 원에 팔면은 얼마 이익 봐요? 만 원 이익 보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얼마야? 10만 원이네. 아, 만 원인데 그 만 원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만 원이 되지. 그래서 정가 빼기 원가가 이익이라고 식도 만들 수 있기는 해.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근데 여기까지는 책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애들이 이걸 공식에다가 대입을 못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A1을 원가라고만 생각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야,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이거 안 틀려. 안 틀려. 잘 알려주는 대로 공부하라는 거야. 여기 있는 10만 원, 즉 A1은 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원가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미안, 10만 원짜리를 11만 원에 팔았잖아. 10% 올렸잖아. 그러면 11만 원이 된 경위를 생각해봐. 과정을 생각해봐. 10%를 얼마 기준으로 올렸어? 10만 원 기준으로 올렸지. 그러면 인상을 10만 원짜리를 한 거잖아.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자. 10만 원은 단순 원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상을 하기 위한 시작가 또는 기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0만 원에다가 10% 이익을 붙였잖아. 어디에다가 10% 붙였어? 10만 원짜리에다가 10%를 붙인 거잖아. 그러면 이익을 붙이기 위한 기준가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인상 전 가격 이래도 돼. 선생님 보통 기준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자, 일단 개념상 인상하기 전 기준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원가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애들이 공식에 대입을 못해. 왜? 책에 원가가 안 남아있어. 근데 유형이 정가 원가 문제야. 그럼 애들이 공식은 이거 원가만 대입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똑같아. 야, 생각해봐. 니네가 A 값을 자꾸 원가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내가 반박을 해볼게. 야, 상식적인 생각. 원가가 A1이야. B% 깎았대요. 생각해봐. 10만 원의 물건을 들여왔는데 9만 원에 팔면은 이익 봐, 못 봐? 손해보지.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은 없어. 기부자가 안 되는 사람. 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그런 것만 하더라도 A를 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빨간색 개념 적용해보자. 인상 전 기준가야. 그럼 여기 있는 A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인하를 하기 위한 기준가야. 그럼 인하하기 전 기준가야. 다시 말하면 얼마짜리를 깎았어요? 이거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어떤 물건을 애초부터 니네한테 10만 원에 팔고 있는데 10% 세일 기간이래. 그럼 니네가 9만 원에 사는 거잖아. 하지만 9만 원에 팔아도 판매하는 사람은 이익을 취해 안 취해? 취할 수 있어. 이익 안 취하고 물건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9만 원도 그렇고 10만 원도 그렇고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이익이 있어요. 단 10만 원에 팔 때보다는 9만 원에 팔 때가 이익이 좀 줄어들 뿐이지 이익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크게 생각해야 돼. A를 원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유형 그냥 다 못 푸는 거란 말이야.
원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뭐라고 생각한다? 인상 또는 인하를 하기 위한 기준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공식 대입하기 진짜 편하다고 사실. 알겠죠?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어찌됐건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선 정가에서 원가를 뺀다라는 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럼 이것도 주황색도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또 애들이 계산을 못해. 이익을 무조건 정가에서 원가를 뺀다고 생각하는데 잘 봐라. 야,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 9만 원에 팔아도 이익을 본다니. 그럼 생각. 10만 원이 정가면 9만 원은 뭐야? 할인까지. 그치? 물론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원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정가에서 원가를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이것도 생각을 크게 가자. 이익은 잠깐만 10만 원짜리를 10% 이익 붙여서 11만 원에 팔면은 그렇게 파나 10만 원짜리를 장사가 안 돼가지고 10% 깎아서 9만 원에 파나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1만 원이나 9만 원이나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죠. 이해됐니? 질문 던져볼게. 무조건 정가야 그러면? 정가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할인받은 가격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이익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정가에서 뺀다라고만 생각하면 또 망하는 거야. 두 번째 포인트 집어줬다. A가 원가가 아니야. 인상 또는 인하를 하기 위한 기준가야 예원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익을 계산할 때 정가에서 뺀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뭐라고 생각하면 돼? 니네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판매가 에서 원가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익 계산할 때 원가는 반드시 필요해. 원가를 빼야 돼. 자, 그럼 저기 판매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판매가에는 정가도 있고 세일가도 있고 뭐 할인가라고 합시다. 할인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정가에 팔던 할인가에 팔던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돈 주고 사는 그 가격이죠. 물건의 가격을 뜻하는 거야. 알겠지? 그걸 정가라고만 생각하면 망하는 거라고. 아, 니네가 무조건 정가라고만 물건 주고 사? 할인받아서 살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가와 할인가 등등을 포함한 거야. 자, 그럼 두 가지 짚어줬어요. 니네가 외워야 되는 공식에 있는 A는 원가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상 또는 인하를 하기 위한 기준가, 시장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계산할 때 원가를 빼기는 하는데 반드시 정가에서만 뺀다? 그렇지는 않다. 니네가 물건 주고 살 수 있는 그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라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다 끝났어. 그럼 다 풀어. 무조건 풀어. 자, 풀자. 계산 안 해준다 이거 알았냐? 식만 써줄게. 566 이거 풀고 쉴 거야. 칠을 할까?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아. 네, 하자. 상관없겠다. 자, 보세요. 원가가 3,000원 나왔고요. 자, 근데 정가의 10%를 할인한다. 문제 잘 읽어야 돼. 원가의 10% 할인하면 손해보는 거죠. 자, 할인하에 따라서 자, 원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이야. 이게 중요해요. 자, 원가에죠. 원가에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때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 거라고 했다. 자, 그럼 물어본 게 뭐야? 항상 시작은 미지수 넣는 거잖아. 물어보는 게 물건의 정가죠. 자, 따라서 정가를 미지수를 놔. 그 다음에 식 세워볼게요. 과정을 잘 보세요. 정가의 10%를 할인했대. 자, 그럼 인상을 하나, 인하를 하나. 인상 또는 인하를 하기 위한 기준가가 얼마야? 정가인 거야. 정가의 10%잖아. 기준이 정가잖아. 자, 따라서 정가의 10%잖아. 그러면 할인한 거 맞지? 할인한 거 맞지? 그럼 할인했으면 공식 어떤 거예요?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자, 공식 구조는 간단해. 플러스는 인상, 마이너스는 인하. 깎은 거니까. 자, 그럼 공식에 대입해. 1 마이너스 100분의 %라고 했죠. B가 몇 %야? 문제에서는
10%를 할인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됐니? 자, 다시 왜 괄호 앞에 x를 썼어? 정가 기준 10%가 한 거예요. 기준가를 쓰라고 했어요. 기준가. 그렇게 했더니 원가의 20% 이상의 자 이익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이익에 관련된 식을 세워야 돼. 야, 그럼 위에 떠든 거 봐봐. 이익은 반드시 어디에서 어디 된다 했어? 판매가에서 원가 뺀대. 판매가가 무조건 정가야? 아니라고. 정가일 수도 있지만 세일 받은 가격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정가에서 10% 깎았으면 이 돈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일까지, 할인까지. 그럼 할인가에서 뭐를 뺀다? 원가를 빼면 된대. 그게 이익이래. 자, 그럼 여기에서 뭐 빼? 원가 뺄 거야. 원가 얼마야? 원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3,000원. 3,000원 쓰면 돼. 여기까지가 뭐다? 이익이지. 야, 시끄러. 시끄러. 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한 게 이익이죠? 여기까지 계산한 게 이익이야. 근데 뭐라 했어? 원가의 20% 이상이래.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이 단어는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은 제일 중요한 거 뭐라 해서 선생님이? 크고 작은 거 비교하는 거지. 그럼 이게 이익인데 이 이익이 원가의 20% 이상이래. 야, 이상이면 부등 어떻게 써야 돼?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크거나 같다 써. 그럼 원가의 20%를 식을 써봐. 원가 얼마야? 3개. 3,000원이죠. 3,000원에 20%잖아. 그러면 100분의 20 써주면 돼. 끝이야. 됐니? 자, 그래서 공식 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익의 전반적인 개념을 꼭 이해하자. 정가에서 뺀 게 아니라고. 할인가에서 뺀 거야. 아니. 할인가, 정가를 포함한 판매가에서 뺀 거야.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판매한 거는 할인가로 판매한 거잖아. 따라서 판매가 빼기 원가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 원가를 써준 거야. 알겠습니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은 나올 겁니다. 이거 계산은 니네가 한번 해보시고 정리는 다 했어. 자, 일단 다음 유형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돈이에요. 돈과 관련된. 자, 이거는 뭐를 좀 착각하면 애들이 많이 틀리냐면 식을 세우고 못 세우고는 나중 문제이고 이해를 못해 문제.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뭔가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유리한 조건이면 양이 많거나 크기가 크거나 뭔가 좀 작은 범위보다는 큰 범위일 때,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양이 많을 때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 무슨 말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잖아. 똑같은 돈을 내고 100g짜리 뭐 떡볶이를 주는 데랑 150g짜리 떡볶이를 주는 데 가면 얘는 어디 가? 많이 주는 데 갈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맛은 똑같다는 가정하에. 그런 것처럼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돈이 돼버리면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니네 집 앞에 편의점에 가서 어떤 음료수를 하나 사 먹었는데 2,000원을 받아. 근데 한 2분 정도 걸어가서, 2분이면 뭐 멀지 않잖아. 2분 정도 걸어가서 일단 무슨 마트를 갔더니 1,500원에 팔아. 2분 걸어갔다 오는 게 귀찮은 게 분명히 있지만 돈만 봤을 때는 니네한테는 뭐가 더 매력적이에요? 1,500원에 사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니? 500원을 깎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돈만 봤을 때는 항상 유리한 건 아니야. 크게. 무슨 얘기냐?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품질의 물건을 팔 때 걸어간다는 건 좀 변수인 거지만 니네가 돈 주고 사 먹는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저렴한 게 더 유리한 거지. 이 얘기가 중요해. 싸게 파는 게 니네한테 유리한 거야. 따라서 금액과 관련된 유리하다 불리하다 문제는 금액이 작은 게, 자, 낮은 거라고 할까요? 낮은 것이 유리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그럼 작은 게 좋다는 거야. 작은 게.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럼 돈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자, 69번이잖아. 어느 옷가게에서 한 장에 6,000원의 티셔츠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 옷가게에서는 구입 가격 6,000원에 5%를 할인해주는 쿠폰과 구입 가격에서 3,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대.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대. 이거 현실적이지 않냐? 근데 인터넷 주문할 때도 이런 거 고민할 법 하잖아. 근데 티셔츠를 몇 장 이상 구입할 경우라고 물어본 게 티셔츠의 장수예요. 따라서 시작은 미지수는 티셔츠
장수를 x 장이라고 놔야겠구나 라고 딱 시작을 하고 자 비교 대상이 뭐야? 5% 쓸 때와 3,000원 할인해 줄 때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하다는지 5%가 유리하대. 자, 처음이니까 말을 써줄게. 5% 쿠폰을 쓸 때와 3,000원이었죠? 3,000원 할인을 받을 때와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작은 게 유리해, 돈은. 우리 입장에서는 싸야 되잖아. 근데 뭐라 했어? 5% 쿠폰을 쓴 게 유리하대. 누가 유리해? 얘가 유리하대. 그럼 조심해야 돼. 유리한 게 무조건 큰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금액이 어때야 돼? 얘가 얘보다 낮은 금액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등호부터 조심하라고. 작다라고 해줘. 알겠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금액이 작아야 유리한 거잖아. 자, 그러면 한 줄 요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직 세워야지. 5% 쿠폰을 썼을 때 금액을 계산하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동계선이잖아. 정가 원가도 아니야 이건 그냥. 자, 근데 원래 식을 쓰려면 아까 내가 정리해줬던 그 공식을 쓰긴 써야 돼. 잘 봐라. 한 장에 6,000원이에요. 그치? 근데 한 장당 무조건 5% 쿠폰을 먹일 수 있대. 그러면 쿠폰을 먹였다는 건 할인이지. 그럼 할인 공식 어떻게 했어? 자, 이게 정가, 원가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할인 또는 인상을 하기 위한 기준가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건 6,000원 기준으로 깎는 거잖아. 그럼 기준가 썼고 1 마이너스 100분의 퍼센트 쓰는 거 맞지? 그럼 지금까지 쓴 건 뭐야? 한 장당 가격이죠. 6,000원짜리 깎았잖아, 5%. 근데 X장을 산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장당 가격인 거고 구입한 매수만큼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이거는 개당 가격, 이건 곱하기까지 하는 건 전체 가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좌측은 계산했어. 5% 쿠폰 먹이 최종 가격이야. 3,000원 할인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구입 가격에서 깎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6,000원짜리를 몇 장 샀대요? X장을 샀으니 이것도 곱해야지. 근데 이번에 그냥 깎은 거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돼. 3,000원 깎았으니 이거 마이너스 처리하면 되잖아. 자, 누가 더 유리하다고 했어? 얘가 더 유리하니까 작아야 된다 했죠?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할 수 있겠니? 자, 부등호 방향 때문에 좀 언급을 한 거고 자, 식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자, 계산을 니네가 당연히 해보시고 다 적으면 그 다음 유형하자. 자, 유리한 거 또 나왔어요. 자, 다 적었나? 73번 하자. 자, 얘도 유리하다는 멘트 나왔죠? 그럼 똑같이 아까처럼 한 줄 요약해보자. 일단 미지수 뭐부터 나야 될까? 뭐 물어보는 게 뭐야? 최소 몇 명 입장해야 돼? 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입장 관객 수죠. 입장해야 되는 사람 수죠. 자, X명이라고 나왔어. 자, 미지수 끝. 그 다음에 돈 계산하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랑 비교하고 있죠? 전시회 입장료가 한 사람당 2,000원인데 4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사람당 1,500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 이네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초등학교 때 니네 좀 어렸을 때 코로나 아니었으니까 초등학교 때 어디 단체로 어디 관광지라든지 어디 뭐 전시회장이라든지 간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학교에서 티켓팅을 해. 300명이 갔다 치자. 그럼 300명에 해당하는 표를 끊어야 되는데 그 어느 전시장이든지 단체 관람하게 되면 할인하는 기준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300명을 딱 결제를 했을 때 어떻게 할인을 먹여야지만 그 학교 입장에서 돈을 덜 쓸 수 있는지를 보통은 전시장에서 계산을 해줘. 기준이 진짜 있어. 이게 진짜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야. 그럼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준이 있는데 자 문제를 다시 봐봐. 40명이 이상이 돼야지만 할인을 해준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에 39명이 입장을 했어. 야, 그럼 할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전시장에서 계산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39명이면 할인이 안 되니까 거기 얼마니? 2,000원 곱해가지고 이걸 니네가 학교에서 결제를 다 해야 된다고. 할인을 못 받았으면 뭔가 억울하잖아. 근데 이걸 전시장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는요, 고객님. 39명이잖아요, 고객님. 그냥 40명이라고 저희가 그냥 전산 처리해드릴게요. 그러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금액보다 싸게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지. 왜? 할인을 받았으니까 얼마라고 했어? 한 사람당 1,500원이니까 500원씩 깎아주는 거네. 이해됐어요? 그럼 40명이라도 생각하고 한 사람당 1,500원씩만 받을게요. 왜? 40명이니까 할인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충족했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페이크를 주는 거야.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해. 니네가 300명 갔잖아. 했더니 그 전시장은 350명부터 할인이야. 그러면 그냥 어디 학교 고객님들 350명 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돈 계산해드릴게요. 이게 더 저렴해요, 고객님. 이렇게 해줘. 진짜 그래.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니네가 원래는 직원들이 하는 거지만 니네가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해봐 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잘 보세요. 350명부터 할인인데 300명이 왔대. 40명부터 할인인데 39명이 왔대. 그러면 할인을 할 수 있는, 자, 이 문제에서 기준인 인원 40명보다는 어떻다고 생각해야 돼? 40명보다는 적은 인원이 입장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포인트야. 왜? 그래야지만 강제로 40명 쿠폰을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줄 수 있거든. 야, 생각해봐. 41명, 42명, 43명이 왔어. 그럼 할인 돼요, 안 돼요? 할인 되잖아. 그러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지. 문제는 뭐야? 40명이 안 되기 때문에 페이크를 주는 거야. 일부러 더 할인해주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분히 현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40명보다 적은 인원이 입장하기 때문에 후지식을 쓴다면 여기 X명이라면 이게 40명보다는 적겠구나 라고 생각을 원래는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뭐랑 비교하고 있죠? 4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과, 자, 그 말은 뭐야? 니네 40명 안 왔잖아. 하지만 40명 왔다고 생각하고 할인 매겨줄게. 이 얘기야. 40명 할인권. 좋아? 누구랑 비교한 거야? 그냥 원칙대로 입장할 거냐? 그 말은 X명, 물론 40명보다 작은 X명이 할인 없이 그냥 입장한 것과 일부러 할인권 받아서 가는 것과 누가 유리하대? 40명의 할인권을 쓰는 게 유리하다 했으니까, 자, 금액이죠? 돈이죠? 유리한 거면 누가 더 작아야 돼? 얘가 유리하니까 유리한 게 더 작아야 되는 거지. 아까 거보다 더 헷갈려, 이게.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자,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할인 안 받고 그냥 X명. 40명 미만의 인원이 그냥 입장하는 것과 정말 착하게 사는 거죠. 강제로 할인권 받게끔 40명이라고 뻥치고 들어가는 것과 이게 더 싸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말도 썼으니까 뭐 하면 돼? 식스해보자. 부담 얼마라고 했냐면 2,000원이라고 했어. 몇 명 입장한대? X명이 그냥 입장한대? 곱하면 되죠? 사람수. 40명의 단체 할인권은 어떻게 계산할까? 딱 40명이잖아. 그러면 일단 2,000원에다가 40명이지. 원래는 4,040을 곱하는 게 맞는데 할인을 받았어. 어떻게 할인 받았죠? 1,500원이 된 거죠. 그럼 아까처럼 이번엔 정가원과 공지가 안 써도 된다? 왜? 그냥 할인 받았을 때 1,500원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건 2,000원이라고 쓰지 말고 1,500원이라고만 바꿔서 쓰면 되지. 지금 겁나 간단하죠? 자, 누가 더 유리하네? 할인권 받은 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써요. 자, 됐나요?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서 니네가 답을 하면 되고. 자, 다음 거 안에 답을.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의 최대 핵심은 사실 요 개념이겠다. 40명보다 기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인원보다 작은 인원이 입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7번 할까? 자, 빨리 넘어보고. 야, 혹시나 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봐봐. 78번. 이거 풀 거야? 78번 안 풀어? 야, 문제 봐봐. 78번. 내각의 크기의 합이라고 나왔어요. 자, 다각형인데 내각의 크기의 합 나왔다.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 뭐였어? 기억나냐? 이거 내가 따로 설명을 아직은 안 해준 것 같은데. 공식 뭐였어요? 기억 아무도 안 나? 내각의 합 공식 뭐였어? 중학교 1학년 2학기 평면 내용이 있었어요.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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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었어, 2였어, 3이었어, 4였어, 5였어. 2? 2 맞아. 했던 거야. 참고로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의 총합. 전체 대각선의 개수 공식 뭐였지? n 곱하기 n-3을 2로 나누면 됐어요. 자, 까먹은 거 좀 알아야 되고. 자, 578번은 요거 알면 그냥 풀려. 까먹은 사람 요거 좀 적어놔. 자, 나는 요거 풀어줄게. 아직 1화 복습은 할 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듈을 설명 안 해준다. 오늘은. 여기가 왜 마이너스 2였는지 기억하면 참 공부 열심히 한 거지. 여기 있는 2가 어떤 의미를 갖고 여기 있는 빼기 3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알고 있으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거지. 근데 내가 이거 설명해주지 않았어. 니네 많이 안 했어? 아니, 나 이거 설명 안 해주네. 한 거 같은데. 방학 때 하지 않았니? 이건 안 했어. 근데 이거는 니네 반이가 딴 반이가 헷갈린다. 내가 중2기 딴 반도 있어가지고. 딴 반인가? 아니, 안 했어. 내가 해준 적은 있어? 헷갈리지? 니네 반 안 한 거 같아. 응. 좀 찾아봐, 어쨌든. 자, 이건 하나 알아두시고요. 573번, 8번 풀 때. 자, 77번 하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0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는데, 자, 일단 맨 마지막에 봐봐. 세로의 길이 물어봤죠. 자, 따라서 세로의 길이 미지수로 올게요. 센티미터는?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관계가 첫 줄에 써있잖아. 야, 세로의 길이가 xcm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라고 해야 돼? 가로가 세로보다 30이 길다며 얘보다 긴 거잖아. 따라서 x 더하기 30cm라고 보면 되겠지. 안 어렵지? 자, 뭐라 했어요? 둘레의 길이가 200 이상이래. 자, 그럼 둘레의 길이가 20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죠? 맞지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식을 어떻게 쓰면 되죠? 가로랑 세로를 더해서 곱하기 2하면 되지. 왜? 가로 2개, 세로 2개 있어요. 맞죠? 자, 따라서 세로 더하기 가로 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식은 겁나 간단해. 자, 그래서 풀면은 이거 그냥 계산할까? 얼마냐? 2로 나누면 100이니까 2x가 70대니까 x가 35보다 크거나 같다네. 자, 그러면 세로의 길이 얼마 이상이야? 세로잖아, 이게. 그러니까 35cm 이상 하면 답이죠, 이거는. 뭐 겁나 쉽지? 자, 다 적으면 또 니네를 징그럽게 괴롭혔던 거독시가 또 나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주변에 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있잖아. 그치?
자기 주변 친구들 중에 선행이 굉장히 빠른 애들이 있니? 지금 뭐 중3과 한다든지 아니면 벌써 고등학교 걸 하고 있다든지 그런 친구들 있어 혹시? 자기 친구들 중에 어서 3학년 가는 친구들은 꽤 있을 것 같은데 2학년 2학기 하는 친구는 있어? 그러면 너 같은 경우는 친구들 중에서 네가 진도가 좀 빠른 편이야? 2학년 2학기면 너보다 빠르긴 한데 그럼 너보다 느린 애들도 있어? 꽤 더 많아?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거지 그러니까 은서는 어때? 좀 빠른 편. 네가 빠른 편이야? 유나는? 고등학교 진도 나오는 친구 없니 혹시?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없나 본데 유나는 어때? 공부에 관심이 없지 사실 친구들이랑 있으면 하긴 너 학원 어디 다녀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잘 몰라 유나는? 지금 진도가 생각보다 친구들이 많이 안 빠르구나 하긴 내 중1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얘는 우리 반이니까 1학년이잖아 2학년 1학기 걸 하고 있는데 뭐 진도량으로만 따지면 1년 하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1년 반은 좀 그렇고 1년 한 4개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진도량 자체가 1년 반이라고 하면 책이 다 끝나야 되는데 아직 하려면 멀었잖아 내가 보기엔 우리 반이 진도가 느리진 않아 확실히 1학년이니까 2학년이면 진짜 느린 거지 2학년이면 느린 건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면은 친구들이 뭐 이제 니네는 안 그럴 것 같아 진도가 빠른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보통은 어떠냐면 주변 애들 보면 자기보다 진도 빠른 애들이 더 많아요 보통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아씨 진도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난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행량을 꼭 학습, 학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주변에 제 고등학교 거 한대 아 쟤는 머리가 좋으니까 겁나 많이 하나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다년간 해보니까 많이 해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항상 애들한테 얘기해줘 선행량이 학습량의 기준표는 절대로 아니야 왜냐하면 진도를 많이 나가는 빨리 나가는 학원이 되게 많고요 생각보다는 우리 학원은 막 빨리 이렇게 빼는 편은 사실은 아니고 근데 책이 2권이잖아 개념 이론이라는 게 2권이죠 근데 진도를 빨리 빼는 학원은 교재가 얇아 이거 한 권만 하는 학원도 있고 학원 교재를 쓰는데 그 학원 교재가 되게 얇은 책을 쓰는 경우도 있고 특정 학원을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학원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우리 학원보다는 진도가 어떻게 했어요? 동일한 시간을 수업해 대부분 수학학원 평일에 2시간을 한단 말이야 우리도 2시간 정도 하잖아 그럼 진도가 그 학원 다니는 애들은 빠를 수밖에 없어 원래 니네보다 느렸던 애들이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니네보다 진도가 빨라지는 경우도 언젠간 겪을 거야 곧 네, 그 학원은 진도를 빨리 나가는 학원이니까 책을 한 권만 봐야지 그런 학원 되게 많다 근데 선생님이 사실 이 학원을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선행을 조장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네, 책 2권 하는 학원은 진도를 빨리 못 나가요 무난하게 나가는 거야 정확하게 내 니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문화가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럼 빨리 나가 어떤 학원이든지 근데 일부 좀 교재를 한 권만 쓰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그냥 막 나가는 학원이 생각보다 많아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다시 하면 돼요 이런 내가 사실 내가 무책임한 거야 책 한 권 갖다가 선행 나가는 걸 니네 이거 책 한 권으로 2학년 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완벽이라고 하기 좀 그래 반 이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왜 내가 니네들한테 프린트를 자꾸 내주는데 그 정도는 하고 선행을 나가야지 탄탄하게 나가는 거 근데 이런 얘기 선생님 그래봤자 나중에 까먹잖아 맞아요 까먹어요 그렇긴 한데 까먹는 거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까먹었을 때 복구 능력이 달라져 근데 아까 물어봤잖아 야이 공식 기억나? 아 물어봤잖아 공부하다가 내가 니네들한테 질문 자주 했잖아 옛날에 이거 했는데 기억나? 그게 나는 사람과 안 나는 사람의 차이가 처음에 공부할 때 복습을 적절하게 했냐 안 했냐 그 차이점이야 근데 한 권만 나가는 학원 중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야 알았지? 나도 이런 학원을 다녀봐서 알아 아는데 물론 선생님이 나왔던 학원은 좀 안 좋았어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
애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복습을 잘 안 시켜. 근데 부모님들은 몰라. 진도 많이 나갔으니까 우리 애 이제 잘하나 보다. 근데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은 성적이 안 나와.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 뭐 할 거야? 시간이 이미 흘렀는데. 선생님 그런 학원은 안 다녀. 일부러 안 가. 항상 선생님한테 물어. 이 학원은 선행을 어느 정도 빨리 나가나요? 선생님 이 학원 가서도 물어봤어. 책 2권으로 천천히 나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뭐야?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수업을 해보니까 머리가 좋은 애들이 섞여있는 반은 그런 반은 좀 예외야. 걔네는 이해를 겁나 빨리 해. 숙제 내면서 금방 풀어봐. 질문도 없어. 그럼 그런 반은 진도 빨리 나갈 수 있어. 왜? 내가 할 게 없잖아. 애들이 질문 안 하면 내가 뭐 하고 있어? 가만히 서 있어. 남은 시간에 질문하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 나도 그렇고 우리들은 머리가 천재가 아니에요. 나도 머리 안 좋아요 사실은. 아니 좋은 척 하는 거야.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 중에 진도를 이제 많이 나가는 애들을 보면 니네가 나중에 휘둘릴 수가 있어. 아 근데 난 아직 진도 여기까지밖에 안 나가는데 지금 왜 이렇게 진도가 빨라? 겪게 된다 니네 1학년 중에. 알았죠?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행량도 적은 게 절대로 아니고 오케이? 얘네는 이제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면 중3 끝날 때까지 나랑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든 참고로 난 담임은 안 바뀌어. 선생님 계속 너네들 끌고 가요. 중간에 바뀌는 일이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는 뭐 나중에 합반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지간하면 바뀌지는 않아. 그럼 내가 니네들 때 계속 끌고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중3 끝날 때 예비고일 때 벌써 이런 얘기하기 좀 이르긴 한데 예비고일 됐을 때 니네는 고1 거는 다 해.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가장 적절한 선행량은 고등학교 1학년 거를 한 번 공부하고 한 번 복습까지 하는 게 제일 좋아. 니네는 근데 이걸 무조건 해. 왜? 시간에 여유가 있거든. 지금 이제 중1이 시작했잖아. 니네 지금부터 천천히 나가도 내년 이맘때 중3 거 나간다. 이미 나가고 또 나가 다시. 여유가 있어. 그래서 내가 복습 프린트를 자꾸 주는 거야. 나중을 대비하기 위한. 오늘 내주는 스프린트도 자꾸 귀찮아 죽겠네 이런 생각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선생님은 항상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과제를 내줘요. 이걸 해놔야 나중에 미래가 아닙니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나랑 2학년 1학기 복습할 날이 언젠가 오겠죠? 그때 해보면 알 거야. 기억이 생각보다 나아. 복습 안 하고 갔을 때만 비교했을 때. 아마 이제 내가 니네를 전문적으로 이제 지도한 건 2학년 1학기 거부터 내가 했잖아. 1학년 2학기 거랑 1학기 건 나랑 안 했잖아. 예전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얘네가 코로나 때문에 1학년 1학기 2학기를 복습을 좀 했다고 듣기는 했어. 표는 나 확실히 복습한 티는 나중에 시켜보니까 이거 세상에 시켜보니까 표는 나기는 나는데 선생님하고 2학년 1학기 것도 똑같이 돼요. 복습을 안 하고 지나가면 복습 교재 이제 실상이 같은 거 했을 때 니네 힘들어진단 말이야. 못 풀어요 생각보다. 알겠죠? 이런 것도 기억 하나도 안 난단 말이야. 유리한 기억. 까먹지 당연히. 아니 까먹나 그건 까먹으면 어쩔 수 없다니까. 머리가 어떻게 늘 이것만 기억하냐. 다른 과목도 공부하는데. 근데 복구되는 수준이 다르다. 1도 기억 안 나요. 아 조금은 나요랑 다른 거야. 조금은 나요가 돼야 돼. 아까 말한 2분의 x 2분의 n-3 저런 걸 언제 했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저거 도대체 언제 했죠? 저희가 망하는 거야. 공식은 까먹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생각이라도 하나도 안 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복습까지 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물론 공부 얘기를 많이 하진 않겠지만 놀면서 알게 되거든 사실 얘기하다 보면은 아 샤워 가야 돼 이런 얘기 할 법 하잖아 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제 선행 어디까지 나갔는지 알게 돼. 자기가 알기 싫어. 괜히 이제 거슬리는 왜 이렇게 친구가 빠르지?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열심히 하면 아까 내가 고1 끝난다 했잖아. 고2도 해야 니네는 사실. 고2는 수능에 나오는 내용이야 사실. 수능 관련 아직 멀었죠. 6년 넘게 남아. 6년 남았지 이제 수능 보려면. 니는 이것도 해요 심지어. 이거 할 정도로 시간이 남아. 그 정도로 여유가 있어. 주변 친구들은 진도를 겁나 빨리 나가니까 고2 거 뭐야? 고3 것도 하는 애들도 나중에 2학년 3학년 되면 생길 거야. 엄청 빠른 거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급식은 거야.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 내용은 좀 힘들어. 요즘 수업을 안 해서 그렇지만 힘들어 조금은. 기억이 안 나거든. 까먹거든.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근데 하물며 배우는 학생들은 어렵지 당연히. 근데 의외로 주변에 고2고 고3고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많이 생긴다니까. 뭐라 그랬어? 책 한 권으로 수업하는 학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결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들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애들의 확률이 높아요. 머리가 정말 좋은 애거나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아닌 이상은 소화 못해. 이것도 사실 반 정도? 선생님 지금까지 이제 고등부 애들 올려보내면서 대부분 고2의 반 정도는 해주고 올려보냈어. 반 정도. 니네도 가능해. 시간상.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내가 무조건 이걸 지키겠다고 하는 건 아니야. 고2 거 니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복습 없이 이렇게 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니네 복습하려고 진도 나가면 고3도 해. 심지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시간은 돼. 근데 못 받아들여. 복습이 안 돼 있으면 날짜가 빠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면서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많은 선행량이 아니라 주는 복습 프린트, 오답 노트. 네. 복습 프린트 이런 거 꼭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오늘 예전 프린트가 진짜 중요한 거 얘들아. 알았죠? 귀찮아하지 마. 절대로 귀찮아하면 안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특히나 2학년 거 니네 내신 봐야 되잖아. 시험 봐야 되는 내용이잖아. 1학년 거랑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거 하나만 더 풀자. 자, B단계는 12번 유형까지 하자. 어딨지? 이거 하나만 더 풀게. 그리고 거속시 맛은 좀 봐야지. 유나야, 기분 잠깐만 받을래? 자, 번호를 써놨죠? 자, 거속시 기본 공식은 알아, 우리. 안다고 믿고 할게. 자, 위에 보면은 여기 웬 수직선 같은 게 그려져 있지? 거속시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림이에요. 수직선 같은 걸 그리는 게 중요해요. 자, 얘도 그려볼게. 집에서부터 13km 떨어져 있대. 자, 유나 나왔네. 자, 유나의 신호. 자, 처음에는 인라인을 타고 시속 10km를 갔다가 중간에 벗었대. 인라인을. 자, 여기쯤 인라인을 벗었다 치자. 그럼 요만큼은 인라인을 신고 간 거죠. 여긴 인라인을 안 신은 거죠. 자,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인라인을 타고 뭐라 했어? 시속 10km래. 시속 10km. 자, 10km per hour라고 쓰고 걸어갔을 때에는 시속 3km래. 그러면 3km per hour라고 써. 자, 근데 유난의 집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돼. 자, 그게 뭐예요? 집에서부터 유난의 집까지가 소요 시간이지. 자, 따라서 시간을 줬어. 2시간 이내라고 시간을 줬어. 그 말은 이 문제는 뭐를 써야 되느냐? 거속시 공식 중에서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라는 공식을 써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조건이 시간이 주어져 있게 돼. 자, 그럼 이 전체 걸린 시간이 2시간 이내니까 자, 이내는 무슨 의미죠? 작거나 같다는다. 알겠냐? 자, 그럼 이 소요 시간이지. 시간. 그럼 시간이 어디랑 어디의 소요 시간이에요? 인라인 타고 간 시간과 걸어간 시간을 합친 거지. 이해됐니? 인라인을 타고 간 시간과 걸어간 시간이야. 자, 근데 물어본 게 뭐냐면 인라인을 타고 간 거리는 자, 미지수 어디 나와야 돼요? 인라인을 타고 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km라고 식을 쓰는 거야. 미지수는 하나밖에 못 쓴대. 그러면 인라인을 타고 가지 않은 걸어간 거리는 전체 거리에서 인라인 타고 간 거리 빼면 되죠? 13-xkm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식 세우자고 했지? 시간과 관련된 식을 세울 때 속력분의 거리. 그럼 나왔다? 야, 인라인 타고 간 시간 어떻게 식 세우면 돼요? 속력분의 이동거리요. 속력 나와 있니? 여기 있잖아. 이동거리 나와 있니? 여기 있잖아. 자, 따라서 속력분의 이동거리 식 쓰는 거야. 걸어간 시간 어떻게 계산해? 속력분의 이동거리. 속력분의 이동거리. 따라서 속력분의 이동거리까지 해서 인라인 시간과 걸어간 시간 합산한 게 몇 시간이 됐다? 2시간 이내입니다. 라고 식을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값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